안녕하세요. 돈 되는 부동산TV 장소희 소장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 대박상가 투자법을 쓰신 길목님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길목님. 반갑습니다. 길목입니다. 네, 길목님 강의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전국 상권 분석을 테마로 하고 있는데요. 전국 상권을 다 보는 강사분이 몇 분 전국에 없죠? 몇 분 안 계세요. 특히 제 옆에 있는 우리 장소희 소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몇 분 안 계신데, 네, 저도 전국을 누구보다도 또 많이 다닌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그건 10여 년 맞아요.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뭐 서울 상권, 대전에서는 대전 상권, 대구에서는 대구, 부산에서는 부산 상권, 이런 식으로 각 지역 상권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궁금하다. 길목님은 투자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이제 다양하게 하시잖아요. 가장 이렇게 즐겨 하시는 투자, 상가 투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저는 소액으로 매매가 한 1억에서 2, 3억 정도 대출을 오. 끼고 그렇게 투자를 해왔는데요. 현재 창원, 용인, 화성에 상가 4군데 월세를 6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금 얼마 들었어요? 일단은 절반 정도 대출을 끼고 투자한 것도 있고, 예, 또 최근에 재작년 하반기에 투자한 용인 상가는 한 30% 정도 대출을 끼고 투자를 했는데요. 제 주변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를 들어 2억짜리 상가다. 경공매로 대출을 80% 정도 끼고, 그럼 자기 돈 얼마 안 들죠. 네. 예를 들어 자기 돈 한 4천으로 2억짜리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죠. 네, 있죠. 이런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럼 수익률은 얼마 보고 투자하시나요? 수익률은 1층에 예를 들어 한 5% 근처, 2, 3층은 한 6%, 5층 정도 올라가면 한 7%대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물론 대출을 안 끼고 계산하는 거예요. 네네. 대출을 끼면 10%가 넘어가는 그런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2002년도에 투자한 창원시에 있는 현재 편의점, 거기에 좋다. 매매가 1억 4,200, 현재 월세 300, 4% 수익률은 한 9억 정도. 요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세한 현장 사진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에 우리 장 소장님을 통해서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투자한 창원 사례, 용인 사례, 화성 사례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투자를 했다. 남들은 혐오 시설이 있어서 투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저는 투자를 했다. 왜냐하면 상가는 혐오 시설이 있더라도 상가는 장사가 잘 되면 주거 시설은 혐오 시설이 있으면 별로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상가는 장사가 잘 되면 얼마든지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서 안 좋다고 해도 월세가 높으면 얼마든지 단점을 상쇄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앞에 나무가 있어서 나무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투자하기 싫잖아요. 싫죠. 그렇죠? 가리잖아요. 네, 우리 박 부장님, 장 소장님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앞에 나무가 있으면 왠지 지나가다가 제초제를 뿌려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나무를 다 말라 비틀어지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재작년 하반기에 투자한 용인 상가가 그래요. 그거 월세 130을 지금 제가 받고 있는데, 남들은 그들도 보지 않는 나무에 살짝 가려진 상가, 저는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책을 보면 투자하면 안 되는 상가들 위주로 저는 투자를 했어요. 대단한 용기인데요. 예,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가 투자한 물건에 답사도 한 번씩 해서 보여드립니다. 답사 수업으로. 그럼 사람들은 와, 길모님 굉장히 특이하다. 어떻게 이런 거를 1, 2, 3억, 그것도 매매가가 1, 2, 3억이라는 얘기예요. 대출을 끼면 내 돈이 진짜 얼마 안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해서 저는 600만 원을 수령을 하고 있는데, 저와 우리 박 부장님, 장 소장님과 함께 앞으로 안정적인 상가 투자, 남들이 볼 때는 별로이지만 우리 3명이 볼 때는 괜찮은 투자, 이런 투자 앞으로 성공 사례를 많이 좀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분상가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거네요? 네, 저는 소액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꼬마 빌딩은 대출을 껴도 돈이 조금 들잖아요. 근데 최소 3억에서 5억 들죠. 예. 그래서 구분상가 같은 경우는 뭐 몇천원으로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제가 경매사를 얘기하죠. 2억짜리면 자기 돈 한 4천원으로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많이 투자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구분상가, 즉 집합상가, 제가 서울 말투를 쓰다 보니까 구분상가라고 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다리가 굽었느냐, 구분상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분상가, 굽었다는 게 아니고 구분되어 있다. 한 칸 한 칸
구분되어 있다. 예, 아시겠죠,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구분상가, 흔히 집합상가 하는 거. 예, 집합상가. 저는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고. 근데 구분상가, 집합상가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투자를 하지 않잖아요. 비싸다는 생각도 들고 전용 면적 기준으로 뭐 해운대는 전용 면적 기준 구분상가 평당 억이거든요. 솔직히. 네, 신축은 그렇죠. 예. 하여튼 요즘에는 사람들이 제 주변 분들은 이제 시대 차익을 생각한 꼬마 빌딩 상가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구분 상가는 솔직히 팔기 힘들다라는 선입관계도 있어요. 사긴 쉬워도 팔기는 힘들다. 근데 구분 상가는 또 투자를 잘하면 수익률이 또 높잖아요. 그럼 좋은 구분 상가를 투자하는 노하우 25개가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포인트 몇 개만 알려주세요. 네네. 집합상가 투자할 때 투자 포인트가 25가지 정도 됩니다. 자, 일단 집합상가는 소액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소액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다만 신축 분양 상가는 위험합니다. 지금 최근에 해운대 일대에도 보면 새 건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몇 년 전부터 계속 신축 건물들이 해운대 쪽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해운대에 뭐 땡땡 아파트 지금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 거기 제가 가보니까 1층 같은 경우 10평 남짓 되는 상가가 분양가가 10억이 넘어가는. 맞아요. 제가 중개하고 있죠. 서울이나 수원 같은 데도 제가 가보니까 실평수 10평에 분양가가 17억. 이런 식으로 분양하다 보니 너무 그렇게 비싸게 분양받은 사람들은 저한테 죽고 싶다고 또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새생명 살리기 운동본부라고.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구축 상가 있죠. 준공된 지 10년 지난 것들, 그런 상가들은 1층에 1억대, 2억대, 3억대 상가들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많습니다. 1층에 1억대, 2억대, 3억대. 저나 제 지인들은 그런 거 투자해서 놀고 먹죠. 그래서 제 주변 지인들은 꼬마 빌딩 투자해서 놀고 먹는 분도 많고요. 대표적인 분들이 박 부장님. 놀고 먹고 그 다음에 구분 상가를 투자해서 놀고 먹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투자할 때 25가지 주의사항이 있다고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일부 말씀드리면 일단은 구축을 사시라. 그 다음에 가짜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그쵸. 많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중개사님을 통해서 월세 300만 원짜리 상가를 10억에 사라고 소개받았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가게들은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한다면 의심해야 되겠네요.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제 주변 사람도 월세 300이라고 해서 10억에 샀는데 세입자가 바로 나가버렸어요. 이번에 바로. 유명한 사례가 있었죠, 강남에서도. 네, 그런 사례도 되게 많죠. 그래서 주변 가게 월세를 확인을 해보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22년 하반기에 용인상가를 살 때 소장님한테 소장님 옆에 가게 옆에 가게 월세를 좀 알아봐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소장님이 실제로 옆에 가게 월세를 다 알아봐 주셨어요. 와우. 그러니까 제가 세입자를 끼고 살 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옆에 가게 월세를 다 아니까 이 세입자가 내가 사고 나서 바로 폐업을 하더라도 나는 이 정도 월세는 받을 수 있겠네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살 때 아주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구분 상가하면 공실의 위험이 많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신도시 같은 데 가면 진짜 문 앞에 덕지덕지 임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구분 상가에 대해서 선입견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역시 우리 장 소장님이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옆에 공실이 몇 개 있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신축 상가는 비싼 데다가 공실도 많죠. 근데 저같이 구축을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 즉 준공된 지 한 10년 지난 상가들, 그러면 공실도 거의 없고 월세도 비스무리합니다. 이런 생각을 투자하고. 예, 지금 잠깐 우리 시청자분들 강한대기 한번 보실까요? 지금 불 들어왔네요. 딱 네. 6시입니다. 와, 이런 데서 파티룸을 진짜 하면은 정말 대여도 잘 될 것 같고. 옆에 파티룸 사장님 옆에 계십니다. 오늘 공간을 네, 제공해 주셨는데요. 야. 강한대교가 제일 잘 보이는 테라스가 넓은 이런 테라스 없거든요. 파티룸 나중에 저희가 소개해 드릴게요. 저도, 강한대교 보셨으니까 다시 다시 25가지 중에 또 얘기를 이어가자면 구분상가 투자할 때 주의할 점.
내부에 기둥이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중요해. 그래서 저희가 커튼 오픈하고 본다고 하잖아요. 네네. 최근에 대구에서 저희 수강생 한 분이 실평수 8평에 10억의 상가를 분양받으신 분이 범호동이에요? 계신데, 정확한 또 얘기하면 그분이 좀 마음이 아프시니까 자세한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범호동이겠네. 그래서 그분이 8평에 10억 정도의 분양을 받으셨는데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딱 카톡이 왔어요. 길목님, 제가 분양받은 공간입니다 하면서 딱 중간에 큼지막한 기둥이 박혀 있는 거예요. 아유, 길목님,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5평밖에 쓰질 못하는데 10억입니다 하면서. 길목이 막혔네요, 거기는. 그쵸. 근데 그분이 대구에서는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자칭 또 투자 전문가예요, 이분이. 아파트 투자였겠죠. 아파트 투자 전문가예요, 이분이. 근데 물렸어요. 골치가 아픈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부에 중간쯤에 기둥이 박혀 있는지 봐야 되는데 사람들 잘 안 봐요. 제가 용인의 상가를 22년 하반기에 샀다고 지금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때도 얼마나 좋은 상가길래 기둥이 얘기하지? 그때도 소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소장님, 내부에 기둥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소장님이 모르겠는데. 그리고 매도자한테도 물어봤어요. 기둥이 있냐고. 매도자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보자고 하니까 기둥이 없는 거예요.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방금 대구 사례에 걸리지 않으려면 확인을 해야 되고, 자, 어쨌든 구분상관 중요한 게 주변에 월세가 얼마인지, 주변에 공실이 몇 개나 있는지, 그리고 연식, 새로 지었으면 일단 피하고 준공 내지 10년 이상 된 상가가 좋다. 그리고 기둥, 그리고 관리비. 제 아는 사람은 상가를 샀는데 10평에 공실인데 관리비가 50만 원, 60만 원 나와요. 근데 W 상가입니까? 일단은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상가들은 지금 4개를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아, 못 들으셨다고요. 지금 주무셨네 벌써. 자, 시청자분들 주무시지 마시고 일어날 시간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제가 상가 4군데 600을 받고 있는데 제 상가들은 다 관리비가 작습니다. 전 주로 아파트 상가 위주로, 안전한 아파트 상가 구축 위주로 투자를 하는데, 예, 관리비가 10평 기준, 예, 다 10만 원 이하입니다. 근데 10평 기준 50만 원, 60만 원 나오는 상가도 많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서울에 있는, 네, 강변역의 테크노마트라든지, 맞아. 네, 하여튼 전국 각지에 엘리베이터가 너무 많다든지 에스컬레이터가 너무 많다든지 전용률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든지 하면 관리비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건 저는 주인 한 명에 세입자 한 명인 상가를 좋아합니다. 무슨 예를 말인지 들어 알죠? 101호면 101호 주인은 구분이 돼 있는 거지. 101호 주인은 저죠. 네. 세입자 한 명이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세입자가 101호랑 102호 두 칸을 쓰고 있고 주인은 각각 다른 그런 경우 있죠. 나중에 공실 위험 때문에 그런가요? 공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출이 막힙니다. 최근에 수도권에서 어떤 분이 문의를 해오셨어요. 길목님, 제가 월세를 잘 받고 있는 상가를 팔려고 합니다. 이거 얼마에 팔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이 왔죠. 그래서 제가 뭐 어딘데요? 아, 경기도 어디입니다. 아, 월세 얼마인데요? 얼마입니다. 그럼 제가 뭐 얼마면 팔면 되겠네요. 요 정도 가격에 팔면 되겠네요.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아, 근데 길목님, 세입자가 좀 큰 평수를 쓰고 있는데 이게 주인이 2명입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101호 주인 다르고 102호 주인 다르고 세입자는 그 두 칸을 쓰고 있다. 시청자분들 아시겠죠? 그러면 처음에 분양받을 때는 대출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칸 한 칸씩 따로따로 분양을 받았을 거니까 대출이 따로따로 됐겠죠. 근데 주인이 2명 또는 3명, 4명 이렇게 주인이 여러 명이고 구분되어 있고, 근데 세입자가 큰 한 칸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보통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주인 한 명에 세입자 한 명, 이런 식으로 사는 게 낫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세입자가 있잖아요. 병원 세입자. 그러면 우량 세입자 아니에요? 예? 병원 세입자면 우량 세입자 아니에요? 네, 우량 세입자인데, 그렇다면 제가 주인이고 만약에 병원 원장님을 세입자로 넣었다. 그럼 병원 원장님이 환자 대신에 주차 요금을 부담을 하겠죠. 예를 들어 환자가 만약에 시간당 뭐 4,000원이다. 그럼 2시간 동안 진료를 받으면 8,000원의 주차 요금을 내고 진료받으러 오는 환자가 좀 드물겠죠. 주차비가 너무 아까우니까. 그럼 그 주차비를 원장이 되죠. 원장님이 되죠. 네. 근데 그 원장님이 시간당 500원을 부담하느냐, 2,000원을 부담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시죠? 안 자, 해야죠. 굉장히 다양한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집합상가 투자 시 주의할 점은 일부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네, 나머지는 다음에 우리 장 소장님을 통해서 제 강의가 있으면 네, 구체적으로 한번 또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구분 상가가 있고 나쁜 구분 상가가 그러니까 나쁜 물건은 없지만 그래도 좀 마음 편한 구분 상가, 마음이 불편한 구분 상가라고 해야 되나요? 있는데 그걸 옥석을 가려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도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너무 신축을 높은 가격으로 이게 분양 받으시는 분들은 본인이 장사를 하셔야지 이자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네. 분위기가 요즘에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만 아까 깜빡한 질문이 있는데요. 예. 아파트 몇 세대당 뭐 구분 상가 몇 개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잖아요. 아, 몇 세대? 그게 그런 게 있나요? 네, 보통 1000세대에 예, 10평에서 15평 기준 1000세대에 상가 한 20개 미만이 적정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네. 실제로 맞나요? 네네. 우리 부산 같은 경우도 뭐 용호동 W다 상가 300개 정도 되죠. 예를 들어서 분양할 때 기준. 다이소가 여러 칸을 쓰고 있다 해서 그게 한 칸이 아니고 분양할 때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아니면 명지 신도시에 이편의 세상. 예, 걔도 274칸인가? 377세대에 274칸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공실이 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화성 동탄? 동탄에 동탄호수공원 있죠? 그랑파사주 잘 알죠? 1100세대 오피스텔에 상가가 800여 개. 그런 다 식으로 가봤죠. 돼 있는 것도 있고 또 아우. 경기도청 앞에 지금 짓고 있는 힐스테이트. 걔는 211세대에 상가가 366개죠. 상가가 더 많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